이젤에서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관련된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관련 패키지부터 살펴보죠. 자, IO는 파일의 속성 정보를 읽기 위해 파일 클래스만 제공을 했었죠. 자, NIO는 좀 더 다양한 파일의 속성 정보를 제공해주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java.nio 파일 패키지와 java.nio 파일 어트리뷰트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로를 정의하는 패스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 인터페이스는 java.nio 파일이라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IO에 파일 클래스와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O에 여러 곳에서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할 때 파일 클래스 대신에 패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패스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형 객체를 별도로 얻어야 되는데요. 자, 구형 객체는 java.nio 파일에 있는 패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get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매개 값으로 이와 같이 경로 문자열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URI 객체로 주게 되면 패스 구형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이라는 메소드에 이와 같이 문자열로 절대 경로를 주게 되면 바로 이 파일에 대한 패스 객체가 얻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와 파일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매개 값으로 나열해 주더라도 패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버,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 이렇게 해서 매개 값을 나열해 주더라도 file.txt에 대한 패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여러분이 매개 값을 지정을 해서 패스 객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패스 객체는 이런 절대 경로 이외에도 상대 경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dir 밑에 있는 file.txt에 대한 패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위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로 가서 다시 dir2 디렉토리로 내려가서 file.txt에 대한 패스 객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거는 dir1이고 자, 이거는 dir2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이 위치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dir2에 있는 file.txt라고 하는 이 파일에 대한 경로를 파일 객체로 얻고 싶다면 여기서 위로 갈 때는 점점 슬래시 하게 되면 위로 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dir2로 내려와서 dir2에서 이 파일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 파일에 대한 패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패스 인터페이스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는 다른 패스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패스가 지금 비교되는 패스와 동일하다면 0을 리턴하고요. 현재 패스가 비교되는 패스보다 상위 경로면 엄수를 리턴합니다. 반대로 현재 패스가 비교되는 패스보다 하위 경로라면 양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엄수와 양수의 값은 차이나는 문자열 수입니다. 그 다음에 get 파일 네임은 부모 경로를 제외한 파일 이름만 가진 패스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name 하고, 자, 여기 int 값으로 인덱스 번호를 주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패스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그 패스 객체의 get name 하고, 자, 여기다 0을 주게 되면, 자, 템프의 패스 객체가 리턴된다. 즉, 이 객체가, 이 템프라는 패스 객체가 리턴된다는 거고요. 자, 1을 주게 되면, 여기다 1을 주게 되면, dir 패스 객체가 리턴된다는 거고, 자, 이 자리에 2를 주게 되면은, file.txt의 파일 객체가 리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상에서 내가 몇 번째 디렉토리 또는 파일을 내가 패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get name count 이거는 뭐냐면 중첩 경로수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패스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get name count는 3을 리턴합니다.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3을 리턴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et parent 요거는 바로 위 부모 폴더의 패스 객체를 리턴한다. 그래서 parent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get root는 루트 디렉토리에 패스를 넣는다. 자, 여기서 루트는 C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iterator 경로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을 패스 객체로 생성하고 반복자를 리턴한다. 그래서 iterator 패스를 리턴한다는 거고요. 자, normalize 상대 경로로 표기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가지고 패스 객체를 만들었다면 노멀라이즈 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dir1은 자,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위로 갔다가 dir2로 와서 자, 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왓치 키를 리턴하죠. 자, 이게 뭐냐면 왓치 서비스를 등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왓치 서비스는 뒤에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File은 IO 클래스인 파일 객체로 자, 현재 패스를 자, 변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패스 객체를 파일 객체로 변환하는 거고, 자, toString은 파일 경로를 문자열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toURI는 파일 경로를 URI 객체로 리턴을 하는 거고요. 19장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section 02 자, 이그잼 01 언더바 자, 패스로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패스 이그잼플로 주겠습니다. 자, 패스 인터페이스 구현 객체를 얻어낼 건데요. 자, pass.get이라는 메소드로 얻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경로는 자, 상대 경로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src 밑에 있는 자, .java를 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바로 passExample 소스 파일이죠. 자, Ctrl Shift O에서 자,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자, 그럼 이 패스로부터 이 경로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파일명. 자, 다시 말해서 이 파일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파일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pass.
get file name. 자, 이렇게 주면 이 파일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파일명만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부모 디렉토리 명 이렇게 해서 자, pass. 자, get parent. get file name. 자, 이렇게 주면 자, 부모 디렉토리 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parent 하게 되면은 부모 디렉토리에 pass 객체를 얻게 되고요. 그 pass 객체에 get file name 이렇게 주면은 바로 디렉토리 이름을 자, 리턴을 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ystem.out.println 해서 중첩 경로수 자, 이렇게 해주는데 자, pass.getName count 자, 이렇게 줍니다. 중첩 경로수라는 것은 자,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경로수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 2, 3, 4니까 4가 나오는 거예요. system.out.println에서 개행을 시켜주고 자, for int i는 0에서 i는 pass.getNameCount 자, 여기에서 중첩 경로수를 이야기하죠. 자, i++. 자, 그러면은 이 포문은 4번을 돌 겁니다.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pass.getName 이렇게 주고 이제 i를 주게 되면 자, 각 경로에 있는 pass 객체가 자,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pass 객체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개행을 해서 자, 이번에는 이터레이터를 얻어내 볼 건데요. 자, 패스에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자, 호출하면 각 경로에 있는 이들 패스의 반복자, 이제 이터레이터를 이제 얘가 리턴을 해요. 자, 그래서 자,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터레이터의 has next 해서 자, 패스 객체를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iterator.next 자, 패스의 파일 이름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mp.getFileNam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구형 객체는 파일 시스템스 정적 메소드인 getDefault 메소드로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니까 getFileStore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드라이버 정보를 가진 파일 스토어 객체들을 자, 리턴합니다. 자, 드라이버가 뭡니까? 우리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메소드는 자,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자, 객체를 리턴을 하는데요.
파일 스토어를 반복할 수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root directories는 루트 디렉토리 정보를 가진 패스 객체들을 리턴한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C, 뭐 D,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터러블 패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턴하는데 이 패스 객체를 반복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이터러블이 이터레이트하고 다릅니다. 이제 이터러블은 자바.lang에 속해 있는 자, 반복자 역할을 해요. 자, get separate는 자, 디렉토리 구분자를 리턴하는데요. 자, 운영 체제마다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역슬래시로 이렇게 구분자를 쓰죠. 그래서 역슬래시를 구분자로 써서 뭐뭐 밑에 뭐뭐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리눅스나 이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구분자를 자, 리턴해 주는 게 get separate입니다. 자, 그러면 이 get file store에서 리턴하는 바로 이 file store,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얘가 이제 드라이브를 표현하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드라이브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줄까요? 그래서 파일 스토어를 보면은 자, get total space. 자, 드라이버 전체 공간의 크기를 자, 리턴하고 get unallocated space. 자, 이거는 딱 이름만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할당되지 않는 공간의 크기라는 이야기고요. 자, get usable space.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get unallocated space와 동일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is readable 읽기 전용 여부고요. 그 다음에 name은 드라이브명을 자,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type은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리턴합니다. 뭐 pat이냐 NTFS냐 뭐 그런 파일 시스템의 종류 있죠. 자, 그거를 이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죠. 자, example 2에 자, 파일 시스템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죠. 자, 클래스는 파일 시스템 example로 주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구형 객체를 얻어볼 건데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스의 자, get defaults. 자, 이렇게 하면 파일 시스템 구형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스토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정보를 출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파일 스토어. 자, 스토어. 자, 파일 시스템에 자, get file store.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향상된 for 루프로 자, 파일 스토어에 대한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정보를 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드라이브 명 플러스 자, 스토어의 자, name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명은 부트캠프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C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명이 부트캠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트캠프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나왔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출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공간의 크기를 자, 알기 위해서
get total space를 호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중인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전체 공간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공간을 뺀 자,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공간 이렇게 해서 자, get usable space를 호출해서 값을 출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과 이 값은 현재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요 값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파일 구분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 자, get separ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 구분자, 여기는 파일 구분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로 구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운영 체제는 자, 윈도우즈 7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경로 구분자가 나올까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역슬래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자,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for 자, pass 자, file system get 자, root directories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자, 컨트롤 Shift 하고요. 자, system 자, out println 해서 자, pass to string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루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및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자, 그리고 파일 및 디렉토리의 자, 속성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ava.nio 파일이라는 패키지 밑에는 자, 파일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이 파일스 클래스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생성 및 삭제 그리고 이들의 속성을 읽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고 하면 그 숨김이냐, 자, 디렉토리냐 아니냐,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소유자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공 메소드를 보면요. 자, copy는 복사죠. 그래서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create directories. 자, 이거는 자,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이제 생성하는 자, 메소드입니다. 자, create 디렉토리는 경로의 마지막 디렉토리만 생성해요. 자, 이 위에 거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생성하는 겁니다. 자, create 파일은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고요. 자, 그 다음에 delete는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delete if exist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삭제를 한다는 거고요. 자,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삭제는 안 하겠죠. 자, delete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delete 하게 되면은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exist는 자, 존재 여부를 자, 알려주는 거고요. 자, get file store는 자, 이거는 현재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자, 속해 있는 자, 파일 스토어를 자, 리턴을 합니다. 자, get last modifier time. 이거는 마지막 수정 시간을 자, 리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et owner. 이거는 소유자 정보를 리턴합니다. is 디렉토리는 자, 디렉토리인지 여부를 리턴하고요. 자, is executable은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리턴합니다. is hidden은
자, 숨김 여부를 리턴하고요. 자, is readable은 읽기 가능한지 여부를 리턴합니다. 자, is regular file은 일반 파일인지 여부를 리턴하고요. 자, is same 파일은 같은 파일인지 여부를 리턴합니다. 자, is writable은 쓰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리턴합니다. 자, move는 파일 이동이겠죠. new buffered read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buffered read를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buffered read를 만들 때 파일 리드를 만들고 보조 스팀으로 buffered read를 연결을 하는데요. 자, 이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막바로 buffered read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로 new buffered write는 텍스트 파일에 쓰는 buffered write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new byte channel. 아직 우리 채널을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파일에 읽고 쓰는 바이트 채널을 막바로 리턴을 하는 거고요. 자, new directory stream. 자, 디렉토리의 모든 내용을 리턴하는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자, new input stream. 자, 파일의 input 스트림을 막바로 얻어내고요. new output stream. 파일의 output 스트림을 바로 얻어냅니다. 자,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죠, 이거는. 자, exist는 존재하는지 여부인데요. not exist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리턴합니다. 자, probe contents type. 자, 이거는 파일의 MIME 타입을 리턴을 하고요. 자, read all bytes. 이거는 파일의 모든 바이트를 읽고 바이트별로 리턴을 합니다. 자, get all lines. 텍스트 파일의 모든 라인을 읽고 리스트로 리턴을 합니다. 자, 사이즈는 파일의 크기죠. 그 다음에 write는 파일의 바이트나 문자열을 저장을 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자, 이그잼 3에 파일 디렉토리라고 패키지명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예제 소스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example.java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pass라고 하는 객체를 얻어내고요. 자, 경로는 현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패스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디렉토리 여부인지를 알기 위해서 file.is 디렉토리라고 하는 메소드에 이 패스 객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냐 디렉토리가 아니냐 이거죠. 자, 파일 여부는 파일이냐 파일이 아니냐 이거겠죠. 그래서 파일일 경우에는 true, 파일이 아닐 경우에는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 수정 시간은 마지막 수정 시간이 리턴 되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파일 크기. 자, file.size 하고 패스 객체를 주게 되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의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841바이트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files get owner. 자, 이렇게 하고 패스 객체를 주고요. 그 다음에 get nam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administrator가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숨김 여부. 자, 실행해 보면 false죠. 자, 숨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둘 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디렉토리 example을 보겠습니다. 자, ctem프의 dir에 subdir이라고 하는 자, 디렉토리를 패스로 만들었고, 또 ctem프의 file.txt 파일을 패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if가 나왔는데요. 자, files.noexist 해서 패스1을 넣게 되면, 자, 이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느냐를 물었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true, 존재하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C의 템프에 지금 현재 자, 이와 같은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자, 얘는 false가 나올 것이고요. 아니죠.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럴 경우에 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는데 자, create directories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성하고 자, 이것도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디렉토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것만 생성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로상에 있는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모든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 if문은 자, not exist 해놓고 pass2 했어요. 그럼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고, 자, 존재하지 않다면 true가 되죠. 그때는 파일을 생성을 해라 라는 뜻에서 create fil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emp 디렉토리를 패스 객체로 얻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files의 new directory strea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pass3을 매개값으로 넘겨주면 자, 이 메소드는 pass3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자, 디렉토리 스트림 pass라고 하는 객체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반복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하나씩 pass를 가져와서 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패스 객체를 가지고 와서 자, 디렉토리이냐를 물어보고 자, 디렉토리라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파일이라면, 즉 디렉토리가 아니라면 파일이겠죠. 그래서 파일이라면 자, 이렇게 출력하고 추가적으로 자, 파일의 크기를 자, 이렇게 옆에다가 자, 출력해 봤습니다. files.size 하게 되면은 파일의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 중에서 dir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템프 디렉토리 안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기는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템프 디렉토리의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치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 서비스는 디렉토리의 내용 변화를 감시하는 서비스인데요. 자바 7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디렉토리 내의 파일의 생성, 삭제, 수정을 감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적용 사례는요. 자, 에디터 바깥에서 파일 내용을 이제 수정하면 에디터가 자, 파일 내용이 변경됐으니 파일을 다시 불러올 거냐 말 거냐 하는 대화 상자를 띄우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와치 서비스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치 서비스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자, 파일 시스템에 자, 여기까지 하면 파일 시스템을 얻는 거죠. 그래서 new watch serv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watch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감시가 필요한 디렉토리에서 이제 와치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해당 디렉토리에 패스 객체를 얻고 났어요. 자, 레지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자, 와치 서비스를 자, 지정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개값에는 각각 어떤 것을 감시할 거냐에 해당이 되는 자, 스탠다드 와치 이벤트 카인즈라고 하는 값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생성을 감시할 거냐, 수정을 감시할 거냐, 삭제를 감시할 거냐, 아니면 모두 다를 감시할 거냐를 이렇게 매개값으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와치 서비스를 등록한 디렉토리 내부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 와치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 와치 서비스는 자, 이벤트 정보를 가진 와치 키를 생성해 냅니다. 자, 그래서 이 와치 키를 자, 큐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데요. 자, 저장된 이 와치 키는 자, 프로그램에서 자, tak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처리 코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죠. 자, 와치 서비스의 tak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 take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죠. 자, 와치 키가 큐에 들어올 때까지 대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큐에 자, 와치 키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 이 말은 자, 디렉토리 내부에서 변경이 아직 발생이 안 되었다면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take 메소드는 자, 대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디렉토리 내부에서 이제 변경이 되면 자, 이 와치 키가 자, q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take는 자, 이 와치 키를 자, 얻어서 자, 리턴 값으로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와치 키 안에는 자, 디렉토리 내부에서 자, 변경이 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지, 뭐 파일이 수정이 되었는지, 뭐 파일이 삭제가 되었는지, 자, 해당 이벤트 정보가 이제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치 키로부터 이제 이벤트 리스트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요. 자, watchkey.poll events 하게 되면은 자, 와치 이벤트들로 구성된 자, 컬렉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리스트로 이렇게 리턴이 되냐면 자, 여러 개의 와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뭐 동시에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거의 동시에 파일이 뭐 생성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와치 이벤트가 자, 복수계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치 키 안에는 자, 복수계의 와치 이벤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리스트로 얘가 리턴을 하는 거예요. 와치 키로부터 와치 이벤트 컬렉션을 얻었다면 이제 와치 이벤트를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처리 코드를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 키로부터 poll events 해서 자, 와치 이벤트 리스트를 얻었다면 자, 이 리스트에서 자, 와치 이벤트 하나씩을 얻어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와치 이벤트 하나를 얻어냅니다. 자, 그럼 이 와치 이벤트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종류를 얻어야 되는데 자, 와치 이벤트의 kind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이벤트 종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에 자, 처리 코드가 이제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파일에서 변화가 생겼느냐를 이제 알려면 자, 와치 이벤트의 컨텍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생성, 수정, 삭제된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의 패스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결국 이 밑에서 이제 이벤트 처리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 와치 이벤트의 종류가 뭐냐? 그래서 이 종류가 바로 스탠다드 와치 이벤트 카인즈의 자, 엔트리 크리에이트냐?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상수 값이냐?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디렉토리나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kind가 엔트리 딜리트냐? 그러면은 서브 디렉토리와 파일이 이제 삭제되었다는 거고요. 자, 엔트리 모디파이냐? 그러면은 자, 디렉토리와 파일이 자, 수정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버플로우는 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운영 체제에서 이벤트가 소실됐거나 버려진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오버플로우는 자, 이벤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와치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이렇게 생성되었을 경우, 삭제되었을 경우, 자, 수정되었을 경우에 각각 처리 코드를 다르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파일에서 자, 생성됐고 변경됐고 수정됐느냐, 그건 아까 컨텍스트 메소드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와치 이벤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자, 와치 키를 리셋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새로운 와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기화에 성공이 되면은 true를 리턴한다. 그래서 초기화를 성공하면은 true를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초기화에 실패되면은 자, false를 리턴하는데 자, 이 false를 리턴할 때가 언제냐면 자, 감시하는 디렉토리가 삭제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얘가 false를 리턴해요.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밸리드가 false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while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 브레이크를 이제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치 서비스도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와치 키가 초기화가 성공이 되면 자, 다시 while 문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take가 자, queue에서 와치 키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와치 키가 들어오게 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또 while 문을 계속 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와치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와치 서비스에 대한 예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이그잼4에 와치 서비스라고 자, 주겠습니다. 자, 책 예제 소스에서 자, 와치 서비스 이그잼플 클래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와치 서비스 이그잼플을 클릭해서 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 fx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와치 서비스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자,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제 UI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와치 서비스를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스레드로 와치 서비스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치 서비스 스레드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에서 자, 와치 서비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감시할 디렉토리를 자, 패스 객체로 자, 얻었는데요. 자, 보니까 ctempo입니다. 자, 이제 자, 이 디렉토리에 와치 서비스를 등록을 이제 하는데요. 자, 와치 서비스를 첫 번째 매개값으로 제공하고요. 자, 이 디렉토리에서 무엇을 감시할 것인가? 자,
생성, 삭제, 자, 수정을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 루프를 돌게끔 해서 자, take 메소드를 실행을 할 건데요. 이 take 메소드는 자, queue에서 watch 키가 들어왔는지 자, 감시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watch 키가 없다면 기다릴 거고, watch 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watch 키를 자,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watch 키 안에 있는 자, watch 이벤트를 자, 컬렉션으로 얻어내어서 자, 하나씩 watch 이벤트를 얻어냅니다. 자,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어서 자, 종류가 자, create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코드를 실행하고, delete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수정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실행을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파일이 자, 생성되고 또 수정되고 삭제됐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 watch 이벤트의 컨텍스트 메소드로 자, 감지된 패스를 얻어내고요. 자, 만약에 생성이 됐다면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자, 실행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UI를 변경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Java FX Application Thread가 UI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에 자, 텍스트를 추가하는데, 자, 파일 생성됨이라고 출력을 하고, 자,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출력하도록 했네요. 자, 이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삭제가 되면 자,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파일이. 그리고 수정이 되면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파일이. 자, 이런 식으로 자, 텍스트 에리어에 자, 로그를 계속 출력한 거죠. 자, 이거는 watch 키를 초기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가 성공됐다면 자, true가 나올 테니까 자, 계속해서 자, 이 while문을 이제 실행시킬 거고요. 자, 만약에 자, false가 나왔다면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밑에 코드는 Java FX UI를 만들기 위한 코드죠. 자,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자, 이렇게 중간에 텍스트 에어리어가 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fx에 대한 코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17장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템프 디렉토리로 가서 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di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부터 자, 삭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삭제됨 이렇게 나오죠. 이제 file.txt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삭제되었다 나오죠. 그 다음에 house.jpg도 삭제를 해보죠. 자, 삭제됐다 나오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생성되고 변경되었다고 나오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장하게 되면 변경되었다고 출력되어져 나오죠. 그래서 자, ctemp에 현재 watch 서비스가 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변경들이 이와 같이 다 뭡니까? 감시가 되어서 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